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많이 또 들어보셨겠지만 만약 결혼이 아닌 혼인 신고가 안 된 경우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혼 경우에 재산 분할 청구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재산 분할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먼저 법률에서 말하는 사실혼의 정의 어떨까요? 예, 사실혼은 이제 남녀가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결혼을 같이 해야 되겠다,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혼인 의사가 있고 또 부부 생활을 실제적으로 같이 공동체로서 인정할 만한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결혼과 다른 게 바로 혼인 신고가 없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결혼과 사실혼과 거의 비슷하지만 단지 하나 그 혼인 신고가 없는 경우에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혼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주관적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객관적 요소가 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관적 요소를 혼인의 의사가 있다. 같이 부부 생활을 같이 생활해야 되겠다. 부부 생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혼인 의사, 주관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혼인 생활을 할 수 하는 실체적인 부부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혼의 주관적 요소와 이제 객관적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러면 사실혼과 이제 법률혼이 있을 텐데 두 개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혼의 경우에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혼과 비교를 해봤을 때 권리와 의무가 뭔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사실혼과 결혼에서는 이제 혼인 신고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가 사실은 관계가 파탄났다. 그리고 결혼이 파탄났다. 이럴 경우에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이 파탄났을 경우에는 내가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누구나 이제 다 충분히 아실 겁니다. 네. 근데 내가 사실혼이 아닌 결혼이 파탄났을 때도 상대방한테 사전에 파탄한 그 원인 제공자한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사실은 파탄났을 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실혼의 경우에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어디에서 차이 났을까라는 이 생각도 하실 텐데 네. 사실혼과 결혼은 이제 혼인 신고라는 이 법적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반면에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신고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면서 동거하면서 이렇게 사실혼을 유지하는 그런 부부들, 커플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내가 지금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 또는 예비 신랑과 함께 같이 살고 있을 때 이걸 과연 동거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방금 전에는 제가 결혼, 그 다음에 사실혼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거라는 것도 이제 또 약간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혼, 사실혼, 동거 이 세 가지를 먼저 좀 비교가 되면서 헷갈릴 텐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과 결혼은 단지 혼인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가 있죠. 실제적으로는 남들이 봤을 때는 부부의 의사도 부부 생활을 하면서 서로 부부의 의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혼과 사실혼의 관계지만 여기서 동거는 좀 다릅니다. 동거는 사실혼과 다르게 부부 생활로 부부 공동체에서 실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그냥 부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동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로는 부부를 생활을 같이 할 의사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도 부부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나 동거는 사실상 부부라고 생활하는 의사가 결여돼 있고 남들이 봤을 때도 이거 부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객관적 요소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사실 언급을 좀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한 좀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객관적 요건과 그다음에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 요건은 내가 부부 생활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 모습, 이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 요소가 성립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다음에 부모들 사이에 서로 인사도 드리고 또 설 명절 때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성묘도 하고 또 와이프 배우자의 그 동생이나 또 언니 이렇게 있으면 가족들 같이 만나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객관적 요소, 부부 생활을 같이 하려고 하는 객관적 요소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실질적으로 이제 집에 봤을 때는 같이 사진 찍은 부부로서 보이는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또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되면 객관적 요소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꼭 이런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남녀 사이에 또 주관적 요소도 있어야 됩니다. 둘이 단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만 사실혼이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부부로서의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사실혼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두 가지를 보고 사실혼을 판단합니다.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만약 재판부 입장에서 이게 사실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관적 요소, 이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객관적 요소를 어떤 점에서 객관적 요소를 봤을 때 사실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실혼이 성립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사실혼으로 인정됐던 판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201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4년 10월달부터 서로 이제 동거를 시작을 했고 이제 남자가 이제 돈을 벌어서 여자가 이제 그 남자가 돈 번으로 그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이제 재산을 취득을 했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남자 여자 사이에 이제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즉 동거 관계가 깨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남자는 자기가 번 돈을 여자 명의로 했으니까 사실혼 관계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 쪽에서는 내 명의로 했지만은 이거는 우리 둘 사이에는 단지 동거일 뿐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서 재산 분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서로 입장이 달립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은 결혼과 동일하게 재산 분할을 청구를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혼이 아닌 경우에는 파탄됐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커플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궁금한데요.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요소가 먼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라고 이제 남자 여자 같은 경우에 살펴봤는데 법원에서는 둘이 명절 때 서로 같이 인사도 안 하고 그다음에 배우자의 형제들한테도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네. 또 결혼식도 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다음에 판사 입장에서도 좀 남녀 사이에 혼인 신고를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봤더니 혼인 신고를 안 할 특별한 사유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단지 이 둘은 주민등록만 같이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혼인 생활을 본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자가 주장한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혼으로 보지 않았고 사실혼에 인정이 돼야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 사실혼인 상황에서 만약에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정말로 부부로서의 실체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미리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사례를 같은 경우에 주관적이서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객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입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혼식을 했다거나 같이 신혼여행 명목으로 여행을 갔거나 같이 또 가족들을 만났던 사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같이 제출을 하면은 법원 음. 입장에선 사실혼으로 인정할 여지가 높습니다. 네. 사실 이건 조금 다른 경우기는 한데요. 이제 사실혼이 성립이 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혹시나 배우자 일방이 뭔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바람에 이제 그러한 사실혼이 깨지게 되는 경우 상간자 소송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 결혼 같은 경우에 상간자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혼 관계가 깨져서도 상간녀한테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는 점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적인 판례도 음. 상간녀한테 사실혼을 깨졌다, 상간녀 때문에 사실을 깨졌다 이럴 경우에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 소송 가능한데 그러면 만약에 사실혼 관계에서 이제 일방 배우자가 이제 사망을 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상속은 법적으로 배우자여야 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만약 사실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이 사실은 배우자가 빚이 많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도 음. 자기가 그 빚을 떠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 폭인 한정 승인할 필요가 없고요. 또 반대로 사실은 배우자가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자기한테 승계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되는 건 아닙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혼이 성립을 했을 때 내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건 좀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